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논술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학 논술이라고 하면 그 과학 선생님들, 예비교사나 또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과학과에서 학생들 글쓰기, 특히 이제 증거를 기반으로 또는 논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때 필요한 과목이고, 교사 자격 무시험 검정이라고 할 때 저희가 사범대학 졸업하면 물리교사, 화학교사, 생명과학, 생물교사 그러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사 이렇게 자격증 줄 때 전공 필수 과목으로 꼭 이수해야 될 과목 코스 중에 마지막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과학교육론 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론이라고도 부르고, 두 번째는 교생 실습 가시기 전에 하는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이나 학습 이론 같은 거를 이론적으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실습 나가셔서 이론과 실천 사이를 간격을 메우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 하나가 과학 논술입니다. 과학 논리 및 논술 지도 과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차시 동안 진행할 내용이 주제가 과학 논술이 되겠습니다. 과학 논술 그러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논술 시험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대학 입학할 때 이 대입 전형에서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과정 중심 평가, 기존에 이제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 그런 관점에서도 과정 중심이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수행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이야기하다가 평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과학 논술일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교육론 또는 지구과학교육론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 과학교육론 수업할 때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뭐 쿠라레, 그래서 경주로 그러죠.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코스다, 달려가는 길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단어로 풀게 되면은 컨텐트 스탠다드가 됩니다. 특정 내용을 기준을 잡아서 해당 과목의 이름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라고 기준 잡아놓은 컨텐트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론에서 과학 논술의 자리가 어디쯤일까를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아놨죠. 과학 탐구에서 과학 논술 그리고 설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과학은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지식을 왜 만들고 누가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만드느냐라는 모든 질문들을 좀 번박하게 크게 말하면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그 어원을 따져보면 필로소피라고 돼 있죠. 필로는 사랑이고 소피는 지혜, 지식. 그래서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면 과학은 과학 지식이라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과학 지식에 대해서 철학을 하게 되면 과학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학 철학을 하는 방법, 과학은 과학을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물리교사 자격증 또는 지구과학 교사 자격증이라고 교사 자격을 받는 이유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라고 해서 주는 건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은 과학 내용을 알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 방법을 알고. 글쓰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글을 쓰실 때 단어만 알면 안 되죠. 그 단어를 어떻게 구문론적으로 아니면 소위 쉽게 말하면 문법이 되겠습니다. 단어들을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누가 주어고 누가 서술어고 누가 수식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꿰일 거냐, 꾸밀 거냐 또는 꾸릴 거냐, 그래서 구문론적 지식,
그리고 내용 알맹이에 해당하는 거, 과학을 예를 들면 과학 개념,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실체론적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체론적 지식과 구문론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학의 실체론적 지식은 선생님들은 지구과학 교사로 자격증을 받을 때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천문, 지질, 해양, 기상, 지구물리 등등등의 내용학을 알고 있다. 내용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교론에서 모든 교수 학습 모델의 뿌리가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과학 탐구입니다. 탐구. 인쿼리 또는 인콰이어리라고 알고 계시는 과학 탐구가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문법.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것처럼 가르쳐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그 과학을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게 탐구가 되겠습니다. 이 탐구가 그냥 탐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과학이라는 교과를 만들고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구성하고 그럴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방법, 그게 탐구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험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가설을 설정해보고 설정한 가설을 다시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 그게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탐구 방법이 되고요. 그 방법대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는 중등교사 자격증이니까 중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물리를 또는 지구과학을 또는 대기과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탐구 방법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모델, 순환학습 모델, 협동학습 모델, 또 뭐 있죠? 개념변화 모형, STS 모형, 그걸 얘가 왜 나왔을까? 다시 뿌리부터 올라가 볼게요. 과학 지식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 철학 또는 인식론이라고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철학. 그러면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과학 지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과학자가 과학 지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학습 모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에서는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과학자라는 공동체, 과학자 커뮤니티는 무엇을 하고 과학 지식은 어떨 경우에 바뀌고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얘기했었죠. 패러다임 쉬프트다. 라고 표현했던. 그래서 과학 철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다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과학사, 과학 철학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일종의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과학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한 켠에서 말씀드리면 임용고시에 가장 잘 출제되는 4명의 과학 철학자 라고 하면 이렇게 4명입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항상 저희는 이름만 접하니까 여기 4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막 이마 감싸고 있는 양반이 포퍼입니다. 포퍼 선생님. 그 다음에 포퍼 다음에 과학 지식은 반증되면 바뀐다 그랬더니 요 분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머리숱 별로 없으신 분이 라카토시. 헝가리 분이라 이분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발음은 라카토스. 그 다음에 그쪽 헝가리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저는 못합니다. 라카토시.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안경 끼시고 계신 분이 토마스 쿤 선생님이십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말, 그 다음에 요즘은 인문사회과학이나 사회현상 설명하거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분이 파이어벤트입니다. Anything goes,
과학이라는 방법이 특별히 뛰어난 방법이 아니다라고 과감한 주장을 펼쳤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네 분이 과학철학자고 나중에 저기 뒷부분에서 과학철학자에서 이 네 분의 관점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철학사의 진도를 따라서 관점의 차이를 따라서 네 분의 입장을 따져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과학철학이라는 거에서 과학철학 그러면은 과학 안에서만 보시는데 과학철학은 2500년 철학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철학은 철학 안에 한 분야죠. 그래서 맨 안에 동심원부터 이게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동글뱅이로 하면 맨 중심 부분 과학철학을 놓고요. 이 중에 내가 아는 단어는 몇 개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철학의 지도 위에 2500년 인류 철학사의 지도 위에 과학 철학자들을 앉혀본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이 사람을 여기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안에서부터 보세요. 과학 철학이 있고 합리주의 있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지식도 만들어내고 판단도 내리고 그게 합리주의입니다. 데카르트에서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경험주의 같은 동심원에 들어가 있죠. 뭘 말하냐면 두 개의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실증주의 이렇게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학철학에서 실증주의를 벗어나게 되는 또는 실증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계기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론의 미결정성 이런 걸로 때문에 벗어나게 되고 포퍼 반증주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같이 등장했던 여러 가지 입장, 철학사의 입장 아니면은 인문학을 하는 입장이 뭐냐면 실제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해석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상대주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진도가 나가면 구성주의 있죠. 학습 이론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토마스 쿤을 거기다 한번 자리매김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 후설이라고 현상학자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해석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이분 잘 모르시겠죠. 저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찰스 샌더스 펄스라는 사람이고요. 일반 교육학 수업 시간에는 실용주의로 알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는 과학교육에서 과학 탐구 방법 또는 지구과학의 연구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 귀축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거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립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스의 기출법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 시간을 나중에 별도로 하루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심원으로 가볼게요. 가시면 저기 상단에 구조주의 있죠. 세상은 바둑판처럼 특정한 룰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파악하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여기 구조주의하고 구성주의하고 많이들 혼돈하세요. 근데 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기호론 하면서 구조주의와 구성주의가 뭐가 다를까 또 한 시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도구주의라는 거 있죠. 인스트루멘탈리즘. 어떤 도구든 문제만 해결하면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과학교육론에서 과학논술하고 정신분석 이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라깡, 프로이드, 요즘은 또 라깡 정신분석의 재해석 그래서 슬라브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동영상 굉장히 많고요.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 그 이후란 뜻입니다. 모든 입장에서 처음 입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포스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 그 이후 중에 또 하나의 용어가 해체주의입니다. 파괴주의 아니에요. 해체주의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이즘, 디컨스트럭티비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구성주의 그리고 제가 여기 파이어벤트를
그림을 얹어놨죠. 이분 자리가, 이분의 입장이, 파이 아벤트의 입장은 아마 여기쯤이 아닐까라고 잡아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스펠링이 달라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쿤이 자리하고 있는 컨스트럭티비즘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컨스트럭셔니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과학논술이라는 주제로 이거를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학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과학교육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돼. 과학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이 요런 표현, 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요걸로 묶이는 그런 사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요즘 타인은 지옥이다. 또 뭐 있으세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존재와 무. 그런 책 쓰신 분 있죠. 샤르트르, 실존주의. 요렇게 해서 2500년 아주 제가 이제 무모하게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철학사에다가 과학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과 과학교육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요 지도 위에 얹혀질 수 있을까를 한번 그림 올려놓아 본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면 역량, 요즘 컴피턴트, 유능하다, 능력 있다, 역량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컴피턴트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저는 막 떠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동영상,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게 옳은가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을까? 그래서 교사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력이다. 걸러서 그리고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비교사 선생님들도 걸러서 들으시고 자기 나름의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왜 과학 논술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은 굉장히 엄격한 학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인문사회과학보다 자연과학이라고 할 때 자신있게 탐구라고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는 용어를 좀 엄밀하게 사용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밀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두루뭉술하게 쓰지 마시고 나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라고 구분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시간이 된다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통합이라고 제가 엄청 큰 제목을 걸어놨죠. 요거를 개관을 하고 그렇게 1차시를 꾸려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과학 논술일까? 과학 철학에서 과학이 뭐지? 라는 과학이라는 지식에 대한 사랑, 과학이라는 지식에 대한 공부, 탐구, 그게 과학 철학이라면 과학을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것, 과학이라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또는 그 학문 분야를 통해서 생산된 수많은 지식, 개념, 이론, 법칙 많죠. 원리 이렇게. 그거 말고 과학을 하는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과학 탐구의 특징을 분석하는 게 논술이다. 과학 논술이다. 왜냐? 탐구는 탐구로 머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과학자가 과학하는 방법, 즉 탐구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업 모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짜잔 여기 보시면 임용고시에서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순환학습 모형, 물화생지를 막론하고 그러면 순환학습 모형 보세요. 순환학습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과학교육론 시간에 다시 하시고요. 서술형 순환학습, 경험기 추적 순환학습, 가설 연역 순환학습 이렇게 세 가지 모형으로 로슨이 분류를 했죠. 서술형 순환학습이 저희가 하는 과학 중에 귀납추론입니다. 귀납추론. 논술 방법 중에 요렇게 돌멩이를 애기들 보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보고 학생들 보고 돌멩이 다 가져와 봐라. 너희들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여기 규칙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 영어로는 패턴입니다. 패턴.
규칙성을 잡아서 분류를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혹시라도 그리고 애들이 가능하다면 퇴적암 또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이렇게 분류했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규칙성 찾아보고 아 너네가 분류한 이거를 요거는 퇴적암이라고 하고 요거는 화성암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를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개념 도입이라고 있죠. 그래서 순환학습은 과학 개념과 과학 탐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학습이라는 러닝 사이클, 그래서 돌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100년을 살아도 퇴적암 이런 용어 스스로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개념을 도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기축법입니다.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 세계에서 발견된 규칙성, 패턴에다 대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가설을 세워보고 설명을 해보고 궁극적으로 원인을 찾는 것, 요렇게. 요게 기축법이고요. 마지막 가설 영역.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적 질문에서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뭐 하는 거예요? 가설 영역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고 아 가설을 버릴까 유지할까 다른 가설을 세울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순환학습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과학탐구에서 순환학습 모형 등으로 교수학습 모형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과학철학은요. 과학논술에서 출발하는 과학철학, 과학철학에서 그 다음에 과학논술로. 왜냐하면 과학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의 탐구 방법을 잘 알면 남을 굉장히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을 글로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설득하는 방법. 그래서 과학철학이란 과학하는 방법, 과학탐구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과학 지식의 생산 과정, 과학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질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고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도 로고스 말입니다, 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원래는 이 철학자들이나 논리 논술 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논리는 안 배워도 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라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계속 과학 논술 하면서 이런저런 용어들이 나올 텐데요. 수사학 그러면요. 레토릭 그러면 말하는 거죠. 웅변 수사 이렇게 할 때. 근데 논리 그러면 생각에 많이 무게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많이 연결돼 있죠. 말할 때 생각 안 하고 말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명제. 명제는 문장이 표현하기 전에 내용 또는 사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스테이트먼트. 말 내뱉은 거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말해버린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맥락 의존적이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 선생님들은 제발 말씀하실 때 텍스트를 읽으실 때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을까라고 콘텍스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악마의 편집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분명히 한 말이지만 다른 맥락 속에 갖다 놔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다. 이렇게 읽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상대방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양반이 그 말을 했을까 그걸 꼭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 읽으실 때 콘텍스트 꼭 같이 보시라고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추리하고 논증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추리는 P면 Q이다 라고 원인에서 결과로 아니면은 데이터에서 사실에서 결론으로, conclusion으로 유도하는 게, 이게 추리 또는 추론, 두 개는 엄격하게 구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argument.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arguing, 그러시죠. 너 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리와 추론, 추리와 논증 요 두 개도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저희가 과학 논술 글쓰기 할 때 요거 스테판 툴민이라 그래서 과학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논증 여기로 유명한 연구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1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설명, 논증. 설명이 뭐예요? 설명은 인과관계에서 cause and effect라 그러시죠. 원인과 결과.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명은 왜 했을 때 원인을 밝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뭐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정당화라고 하는 거 있죠. rationale.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화 그러면 뭐세요? justif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정당하다, 타당하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have a good reason입니다. 정당한 아주 그럴싸한 괜찮은 이유가 있다. 요게 정당하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용어 설명하다가 1차시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씩 섞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감각, 센스 데이터 아시죠? 과학에서 필수적인 거.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보는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주장도 있고 볼 때 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투명하게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투명하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분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얘기할 때 센스, 감각, 오감 그리고 육감 그러시죠. 육감. 식스스 센스 할 때 그 뭐라 그러세요? 육감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훅 와닿는 거. 그렇게 잘 눈코입은 아니더라도 얕은 곡의 감각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ens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 용어입니다. 아니면은 교육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죠. 인식, cognition 이렇게. 철학에서 인식론 안다는 게 뭘까? 여기 있죠. 커너성스 이렇게 할 때. 꼬맹이들 그 철학 얘기하다 보면 요거 나옵니다. 철학의 인식론 똑같은 커그니션 있는데요. 심리학이나 정보 처리 아니면은 인지과학 쪽에서는 인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인지. 요거 기억나시죠? 스키마, 뭐 정보 처리 요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나 구분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percep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각이라는 거죠. 감각과 인식의 중간. 요게 데피니션입니다. 잘 안 하더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뭘 봤어요. 이거 뭐지? 하면 그 인지된 게 요거예요. 프로덕트, 스키마를 가지고. 고양이구나. 아니면 또 뭘까요? 애기들 처음에 동물 분류 배울 때. 이거 고양이야? 걔야? 라이거는 또 어디야? 이렇게 얘기할 때.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거구나 할 때, 그 사이. 여기가 perception이 되겠습니다. 지각. 그 중간 사이. 그 다음에, 이해, comprehension, understanding 이라고 하고요. 이 명사로 여기 comprehension. 이렇게 이해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J는 뭘까요? 그러면 J는 cognition 한 번 더. 이거 J 못하면 큰일 나죠? 사람 만나면 선생님들이 오늘 저 만나고 다음 주에 저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J는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뇌의 특정 부분이 데미지가 가면은 J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recognition 이렇게 용어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직관이란 거 있죠. 직관. 요거는 개념이 매개되지 않은 거. 개념이 매개되지. 요거는 다시 돌아올게요. 요 용어 구분 요렇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어를 쓸 때 정확하게 또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자, 명확하게 쓰자라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랑 연결되어서 저희가 정당화한다 할 때 have a good reason이라고 말씀드렸죠. have a good reason. 할 때 이것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verification 요거는 참임을 보여주다 경험에 따른 검증입니다. 그 다음 논리적으로 3단 논법 아시죠? 생략 3단 논법, 연역, 논리, 논증적인 정당화 이런 거를 valid 할 때 그 교육 평가에서 validity 하는 것처럼 validation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 아니지. 그거는 개념으로 헤아린 거죠. 그거 말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를 vindication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용어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정보 검색을 구글이나 네이버로 안 한대요. 유튜브에 한대요. 왜냐하면 글자 세대가 아니고 동영상 세대. 글자 세대가 아니고 텍스트만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못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저희가 이제 그 논리학, 논리 논술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식론일 겁니다. 인식론이 뭐냐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에피스테몰로지. 로지 붙으면은 학문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로지 그러면요.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스테메 또는 에피스테모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 지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누가 만들어진 거고 실체는 뭐고 누가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지식이 뭘까에 대한 그렇게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를 인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식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인류가 제가 좀 허풍쟁이라 때로는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걸러서 들어주세요. 인류가 과학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요. 경험, 과학 용어로 바꾸면요. 실험입니다. 실험. 해보자. 정말 그렇게 되나? 실험실 조건에서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있죠? 그렇게 하는 거. 경험주의, 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이런 거고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성 또는 사유.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논리, 합리주의, 추론, 합리적으로. 합리라는 단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합하다, 부합한다, 어디에요? 요렇게 쓰는 거. 이성 할 때 요겁니다. 요거. 짠 보시면 reasoning 할 때 reason 이성에 부합한다. 요렇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대전제에 부합한다. 요렇게 해서 합리론, 경험론. 그래서 합리론 보세요. 르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이성 혹은 사유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경험론은요. 감각, 센스 데이터, 실험, 경험, 내가 봤다. 요렇게 하는 거. 로크나 휴미나 경험주의 많죠. 근데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 이성으로 뭘 했어요, 인간이? 2차 대전, 1차 대전 이렇게 거치면서 그 이성을 고도로 발휘해서 인간을 효율적으로 잘 죽이는데 활용했다. 유태인 600만, 가스실, 핵폭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거 못 믿겠다. 이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서서히 과학이 답이다. 이성이 답이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실증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돌아올게요. 그래서 합리주의, 경험주의. 우리는 지식을 해봐서 안다 또는요. 생각해서 한다, 추론해봐서 논리적으로 리즈닝 이렇게 해서 끓여내는 거 두 가지.